부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하동 레일바이크.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전동 레일바이크로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만들어보세요. 365일 색다른 풍경과 축제가 있는 하동 북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동 레일바이크로 오세요. 각종 자재의 모든 것 부광 건축자재 백화점과 함께한 소자본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A동 철물 공구, B동 타일 욕실, C동 창호 방화도어, D동 목재 석고까지 분야별 전문가 사장님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문의 883-7261 부광 건축자재 백화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했는데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관련법이 의결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이에어가 사천공항에서 김포와 제주로 가는 노선에 대해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내부 인력 문제라고 배경을 밝히며 이달 말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진주의 한 마을에서 축사를 둘러싼 갈등이 쌓이고 있습니다. 민가 바로 옆 간이 축사로 인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소 5마리까지는 사육에 큰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문제 해결이 요원합니다. 4일 오후 진주시 상평동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가로지름 3.3m, 깊이 3.2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초전동 방향 2개 차로가 일시 통제됐습니다. 장구의 신이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수 박서진 씨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겼습니다. 사천시가 실안 카페거리 일대를 명예도로 박서진길로 선포했는데 기념식에 수천 명의 팬들이 사천을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걸기대회가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추석 전까지 특별법 논의를 마치기로 했는데요. 5달 넘게 끌어온 논의가 드디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아래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곳곳에 들려있는 현수막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 3일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몇 달째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대회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사명이자 온 국민의 염원입니다. 여러분. 사천과 진주 등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부 경남 지자체들도 국회를 향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을 주도할 우주진단 교육 설치가 일부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이제는 시간이 끌 수 없습니다. 특별법을 지난 4월에 국회에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그 특별법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연내개청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법안만큼은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아무리 늦어도 11월, 12월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꽉 막혔던 국회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파행을 이어오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승래 과방위 간사를 안조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했고 이번 달 추석 전까지 법안 통과 여부를 결론짓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빨리 조속 통과가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조승래 간사도 동의를 했고 추석 이전에 25일 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국회에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우주전략본부 설치 등 대체 법안을 발의하며 우주항공청 설치를 견제해온 점을 미뤄봤을 때 아직 통과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 5달 넘게 끌어온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매듭이 어떻게 지어질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4일 확대 간부 회의를 주재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9월 국회 정기회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본회의가 있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특별법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과방위를 찾고 국회의원과 소통해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고속열차 SRT 증편과 2023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로화 엑스포 합동 점검 등을 당부했습니다. 소형 항공사죠. 하이에어가 사천공항에서 김포와 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데요. 하이에어가 내부 인력 문제로 갑자기 운항을 3주간 중단했습니다. 당분간 사천공항은 진에어의 사천 김포 하루 2편만 운항하게 됐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강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유일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지난달까지 사천 김포 노선 주 31편과 사천 제주 노선 주 17편을 운항하는 사천공항 주력 항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일시 운항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중단 기간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사천을 비롯한 국내 전 노선을 쉬게 됩니다. 항공사 측은 운항관리사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운항관리사는 항공기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항공사의 필수 인력입니다. 기존 운항관리사가 퇴사하면서 후임자 총원까지 공백이 생긴 겁니다. 하이에어는 새 운항관리사를 선발해 교육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는 조만간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하순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2일까지는 운영 확정이 되었고 23일부터는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케줄 기준으로는 그대로 9월 23일부터 체결된다면 운행될 예정입니다. 하이에어가 지속적인 경련난을 겪으면서 이번 사태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019년 말 첫 취항한 하이에어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저가 항공사와 가격 경쟁으로 수익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영위기로 직원들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사천공항도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노선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지역사회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와 산청이 공동 발행하는 상생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진주시가 지역 금융기관들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만원권 지류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을 판매대행점 122곳에서 판매합니다.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은 전국 최초로 두 기초지자체가 함께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이며 발행 규모는 총 20억 원입니다. 상품권 구매는 상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1인 월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진주와 산청의 판매 대행처를 찾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와 주 브라질 항공문화원의 업무 협약을 통해 열린 진주애비 특별전이 최근 폐막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항공문화원에서 열린 이번 특별전에는 1,200개 진주실크로 만든 등이 터널 형태로 설치됐으며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진주의 문화관광 측면의 매력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특별전 총 관람객 수는 11만 2,242명으로 전년의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문화원 SNS에 올라온 전시 게시물에는 16만여 개의 반응이 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진주의 한 마을에서 축사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축사가 민가 바로 옆에 설치돼 있어 악취가 심하고 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흘려보내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찌 된 일인지 하준 기자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주시 수곡면의 한 마을. 주택 바로 옆에 파이프와 차양막으로 만들어진 간이 축사가 보입니다. 주택 거주자와는 별도의 주인이 관리 중이며 내부엔 소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축사가 만들어진 지는 약 10년가량. 일부 마을 주민들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때, 별도의 처리를 거치지 않고 흘러나오는 오물 등으로 불편을 겪는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냄새고 그건 말도 못 하는 게고 다 제대로 따라오는 게지. 송아지가 뛰어나와가지고 막 온천지 막 받치고 뭐고 막 난개 피고 이런 게 막 손해가 많지. 그런데 뭐 피해 보호도 못 하는 거고
다 아는 처지에. 민원이 잇따르자 진주시는 해당 축사에 대한 지도에 들어갔는데 먼저 축사 주인의 가축 사육업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축사 반경 50m 이내에 5가구 이상이 모여 있을 땐 소 사육 두수가 5마리로 제한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도록 두수 감축 지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다만 민원의 핵심 중 하나인 분변으로 인한 악취, 오물 문제와 관련해선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관련 법상 축사 면적이 약 33평을 넘을 경우 도엄간을 비롯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지적 중인 축사의 경우 그보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주시는 일단 민원이 다수 접수된 만큼 축사 주인에게 지붕 설치를 비롯한 어느 정도의 시설 보수를 지도한 상황. 추가 확인 결과 축사 주인은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설치를 신고하는 등 축사를 다른 부지로 옮기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년 전 주택 인근에 간이 축사가 지어지면서 이어져온 주민 갈등. 축사 이전으로 오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제1회 남해바래길 노르딕 워킹 작은 소풍이 지난 2일 열렸습니다. 작은 소풍은 매월 첫째 주 주말에 열리는 정기 걷기 행사로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주최합니다. 노르딕 워킹은 전용 막대를 이용해 네 발로 걷는 듯 움직이는 보행법입니다. 일반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가 높고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적어 노령층에게 적합한 걷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가와 관련한 내용은 남해바래길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바래길 탐방 안내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함양군이 6,651억 원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16억 원 증액된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정비 등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은 파크 골프장 조성 18억 원, 수동면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11억 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277회 함양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입니다. 진주에서 깊이 3.2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도로 일부가 통제돼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진주시 상평동의 한 도로. 포탄이 떨어진 듯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수도관을 비롯한 여러 관들이 드러나고 물도 새어나옵니다. 4일 오후 3시 30분쯤 발생한 싱크홀로 가로 3.3m, 세로 1.8m, 깊이는 3.2m에 달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싱크홀은 인근 정비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에 나선 버스가 도로를 지나는 순간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크게 덜컹이며 운전자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입었지만 곧바로 안전조치가 이뤄지며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싱크홀 발생 도로 주변에 대한 통제에 나섰으며 긴급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 내부에 경사가 있는 만큼 추가 붕괴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집안 약화를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싱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한편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난 2018년에도 싱크홀이 발생해 화물 트럭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조정됨에 따라 매주 수요일 발표되던 경남도 코로나19 주간 단위 통계 서면 브리핑이 종료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에 대한 감시가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집계가 중단됐으며 경남도 주간 확진자 브리핑도 오는 6일부터 종료됩니다. 서경방송이 제작한 지역공감 우리 동네 사는 이야기 우동사리가 케이블 TV 방송대상에서 SO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4일 개최된 2023 케이블 TV 방송대상에서는 3개 부문 8개 작품이 SO 작품상을 받았으며 서경방송 우동사리는 정규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한편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분기별로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동사리는 2022년도 4분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역 내 유명 인사나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을 도로에 붙인 것을 명예도로라고 하는데요. 하동에선 지역 출신인 트로트 가수 정동원의 이름을 딴 정동원길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천에서 지역 대표 트로트 가수인 박서진 씨 이름을 새긴 길이 선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종현 기자가 선포식 현장을 담았습니다. 박서진 길이 박서진 대선물 선포합니다. 제 이름 따서 길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고요. 박서진 길이 생긴 이유가 지금 오신 분들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클럽의 염원이었습니다. 이번 사천시청에서 큰 결심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팬들의 염원이었던 이 과제를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거장님 이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행사들이 열릴까요? 9월 첫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진주 소식입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영호남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가 오후 1시부터 시작됩니다. 같은 날 스포츠 가치센터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을 위한 진로교육 특강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이외에도 목요일은 경상국립대 칠암 캠퍼스에서 아카데미 남명 개강식이 열리고, 금요일엔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산청에서도 산청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월요일엔 2차 본회의가 열렸고, 오는 금요일엔 제3차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목요일엔 산청진주 간 상생발전 실무협의회가 진주에서, 금요일엔 덕산 문화의 집에서 두류음악회가 열립니다. 함양에서는 오늘 수요일 함양군의 국제교류 도시인 베트남 남짜미현의 대표단 환영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함양의 대표 축제인 함양 산삼축제가 개막합니다. 목요일 당일에는 고유제와 환영만찬, 개막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2일까지 축제가 이어집니다. 다음은 사천 소식입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곤양면 회의실에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주민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사천시청 연리마당에서 사천시 수산물 구매하기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 밖에도 목요일엔 사천 학생 뮤지컬단의 10주년 기념공연이 사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같은 날 사천문화원에서 사천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각각 개최됩니다. 남해에서도 목요일 남해군 사회복지 앞마당이 남해문화센터에서 열리고요. 남해군과 하동군의 교류협력과 상생 방안을 찾는 행사가 같은 날 개최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다양한 체육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남해군 공공스포츠클럽 회장배 파크골프 대회는 오는 토요일에, 남해군 보물선배 볼링 대회는 일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동 소식입니다. 하동에서는 각종 경연대회와 선발대회 일정이 이번 주 예정됐는데요.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옥종면 옥천관에서, 미스터 YMCA 선발대회는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열립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군청 별관에 있다 새로운 곳으로 자리를 옮긴 하동군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개소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원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상담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제23회 산청 한방약초축제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산청구는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3회 산청 한방약초축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식 행사 연출과 안전관리 대책 등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제23회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K힐링 오늘 산청 어때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산청 IC 축제광장 1원에서 열립니다. 함양 산삼축제가 오는 7일부터 엿새간 개최됩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함양 산삼축제는 함양에서 힐링을, 산삼으로 건강을 이란 주제로 상림공원 1원에서 펼쳐집니다. 축제장은 함양 산삼종과 농특산물종 등 총 9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축제 기간 동안 황금 산삼을 찾아라와 산막 페스티벌, 산삼 무료 증정 이벤트 등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축하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 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결이 꽤 선선하겠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22도, 산청과 함양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고 부산은 화요일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세종 22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최대 3m까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세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32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17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화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